안녕하세요. 이사해요 대표 장동현입니다. 자, 오늘은 장거리 원룸이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얼마 전 1월 말에 부산에서 서울로 원룸이사 견적을 받았는데 100만 원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의 상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비싸다고 생각을 하셔요. 하지만 이삿짐이 적은 원룸 이사라고 하더라도 부산에서 서울로 포장 이사를 한다고 보면 결코 100만 원이 비싼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사다리차 비용이 추가가 된다면 비용은 더 올라가고 1월 말이 아니고 2월 말에 이사를 하신다면 비용은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원룸 장거리 이사를 할 때 비싼 이유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장거리 이사를 하는데 기본적인 비용 옵션을 볼게요. 기름값 들어갈 테고, 톨게이트비 들어갈 테고, 식비 들어갈 테고, 차량 1일 비용 들어가고, 사람 2명의 일당 들어가고. 근데 일당이라는 건 뭐 보통 많이 쳐도 8시에서 5시에 끝나는 게 일당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운전하는 수당, 초과 근무 수당 5시까지는 절대 부산에서 서울 찍고 다시 부산으로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다 추가가 되면 비용이 우리 고객님들이 생각하시는 비용보다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간단한 원룸 이사 제가 이제 거리별로 비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서울에서 대전 1톤 트럭 한 대 2명 작업해서 포장 이사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기본 75만 원을 책정을 해요. 그리고 서울에서 대구로 1톤 트럭 2명 작업을 할 때는 85만 원 정도 봅니다. 자,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오늘 말씀하신 고객님 1톤 2명 작업이면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용은 사다리비를 뺀 이사 비용이고, 그리고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 제외한 그 당시의 비용이에요. 그런데 1월 말부터 3월 초까지는 원룸 이사, 그리고 특히 원룸 장거리 이사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 정도 비용은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이고, 왜 그러냐면 일단 100만 원이 뭐 누구 집 애 이름도 아니고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비용을 좀 줄이고 고객님의 부담도 좀 줄이기 위해서 반포장 이사나 일반 이사로 진행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무작정 반포장 이사 비용만 여쭤보시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 반포장 이사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사 당일날 큰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사 방식을 하시더라도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딱 그만큼 서로 협의한 만큼 준비를 정확하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생각하신 것보다 굉장히 큰 추가 비용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중간에 대기 시간이 없어야만 우리 고객님들이 책정해 놓으셨던 딱 그 비용에 이사가 끝마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다 보니까 운전을 어떤 분은 좀 천천히 하시기도 하시고 막 이러셔요. 그러면 용달차가 움직이는 시간보다 오히려 고객님의 승용차가 움직이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도착지에 고객님이 더 늦게 도착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뭐 잔금 처리나 부동산 업무나 이런 문제로 시간이 많이 걸려서 오히려 용달 기사님이 기다리는 시간이 추가되고 그만큼의 추가 비용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장거리 이사를 하신다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잔금 처리를 이사 당일에 하지 마시고 미리 해두실 수 있다면 미리 해두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진행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면 스케줄을 잘 짜시고 시간에 지장이 없도록 용달 기사님이 기다리는 대기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고객님들의 스케줄을 잘 짜시고 그날 하루를 보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사 준비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포장 이사나 일반 이사로 진행하신다면
한 일주일 전,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는 이사 준비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내가 준비를 박스 한 5개 정도면 될 것 같았는데 싸다 보면 부족해요. 그리고 우리 고객님들이 내가 한 이틀 전에 포장을 해둬야지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회사 스케줄이 바빠지거나 기타 개인 사정으로 해서 포장을 못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고객님들이 예측하지 못한 비용을 점프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일주일 전부터,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 이삿짐 포장을 시작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아주 안전하다는 점, 그리고 그 준비하시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우리 고객님들께서 계약한 용달 업체 있잖아요. 그 업체에 전화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고 요게 조금 궁금한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꼭 확인을 한번 체크하시고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5번째, 용달이사 업체 선택. 이 부분은 제 유튜브 카테고리 원룸이사나 용달이사 카테고리를 보시면 업체 선택 아니면 포장이사를 보셔도 돼요.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업체 선택하는 것들은. 그래서 제 다른 영상을 보시길 추천드리고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셔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그 방법적인 내용은 제 카테고리의 다른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거리로 이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차량에 지붕이 있는, 트럭에 지붕이 있는 코로나 탑차를 이용하시는 게 좋다는 점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장거리 원룸 이사는 싸게 하는 이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도 싼 비용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 장거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거리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객님들 분명하게 이사 방식을 정하시고 깔끔하게 끝내야 되는 이사예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내년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 장거리 원룸 이사 하시는 분들 업체 선택 잘못해서 고생하시거나 추가 비용으로 고생하시는 일이 조금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